예, 안녕하십니까. 서프로TV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프로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네, 서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등 외신을 통해서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송송 커플,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소식입니다. 네,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소식으로 이제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결혼을 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이혼까지 오게 되었네요. 서프로님, 이혼 전문 로펌 출신으로서 이 이혼 절차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송중기 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 부분 이혼 조정 신청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대한민국 이제 이혼 제도는 예.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하고 재판 이혼 절차인 이혼 소송 절차인데 지금 이제 이혼 조정 신청 송중기 씨가 국내 이제 유수의 큰 대형 법무법인이죠. 예. 광장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서울가정법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던 부분은 이혼 소송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우리 이제 이혼이라든가 상소 이런 부분들은 가사소송법에 그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혼, 특히 이제 이혼 같은 부분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혼이라는 부분은 사실 결혼과 다르게 이제 영원히 이제 남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혼인 생활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겠지만 안 좋았던 일을 통해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예. 소위 말하는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혼 사건의 특징이에요. 예. 그런데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는 이제 법원이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격렬하게 싸우기 전에 예. 그래서 법원의 이제 조정위원이라든가 예. 경우에 따른 이제 뭐 판사님이 직접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원만히 예.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참고로 얘기 드리면 예. 이 부부가 특히 이제 송중기 씨가 이제 송혜교 씨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예. 한 부분은 협의혼을 해도 될 텐데 예.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게. 예. 그런데 협의혼이 아닌 이혼 조정 절차로 한 거는 이 협의혼 같은 경우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돼요. 변호사가 대리할 수가 없어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예. 연예인 신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대리인, 예. 지금 이제 선임한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신분 관계도 청산하고 예. 재산 문제도 정리하려는 그런 그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서프로님이 보시기에 이 송송 커플이 파경을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송송 커플의 이 송송 부부의 이혼 사건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이제 뭐 연예인 커플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 뭐 재벌 그 부부가 이혼할 때 많이 쓰는 예. 이혼 사유가 바로 성격 차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대중들 입장에서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제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 파경을 맞게 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파경을 맞게 된 원인은 솔직히 뭐 모릅니다. 예.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뭐 물론 이제 선임한 대리인 입장에서는 아마 송중기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그런 뭐 배경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주고 받았을 테니까 다 대리인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그 상대 배우자와 예.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그 근거가 되려면 민법 840조 1호부터 해서 6호까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그래요. 이혼 사유를 구성되는 경우에 그 구성된 이혼 사유가 결국은 누가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고통을 야기시켰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책임이나 입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된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이제 본격적인 조정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정에 성립하게 되면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끝나면 그대로 이제 조정 조서로 해서 뭐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하고 그래서 이제 재산 부분도 이제 그 결정된 바대로 예.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면 될 텐데 만약에 조정 절차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조정이 불성립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주 격렬한 예.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진흙탕 개싸움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기존의 이제 연예인 커플들처럼 뭐 이제 이혼 소송으로 이혼 조정 절차로 갔다가 그게 조정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서로 헐뜯는 예. 감정적인 오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혼 사건으로 진행되게 되면 아마 또 다시 그때 이제 뭐 연예인 기자라던가 예. 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상황들이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이제 이혼에 따른 이제 위자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재산분할. 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부분 재산 규모가 한 1,000억 원대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다소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제 이혼 소송으로 본격적인 예. 이혼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혼에 따른 위자료 같은 경우는 모두에서 제가 사회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누가 제공했는지 예. 쉽게 말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해요. 저희들 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나 책임이 있는 그 배우자를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반드시 입증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위자료가 이제 쉽게 말해서 책정이 되는 건데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혼인 기간이라든가 지금 이제 유책의 정도, 그다음에 기타 이제 위자료와 관련된 그런 참작 요소들을 법관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위자료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재산분할 관련 부분에서는 부부가 혼인 생활의 실체를 구성됐을 때, 예. 다시 말해서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형성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됐을 때 그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 관련된 뭐 증거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을 각각의 대리인들이 제출하겠죠. 그 부분을 담당 재판부 판사가 이제 합의부가 될 것 같은데 재산분할 구체적인 재산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재산분할 금액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정이라든가 화해공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제 전환됐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수락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이혼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위자료 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에요. 예. 이제 제척기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소멸시효는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예. 재산분할 청구권은 제척기관으로서 그 기간이 지나 2년의 이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2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으니까 예. 아마 이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그때 이제 성립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이제 음. 끝나게 되는 거죠.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연예인 부부들은 이혼 같은 소식을 이제 은밀하게 서로 진행을 하고 후에 공표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제 송혜교 씨에게 이혼을 공표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종전에 이제 그 이혼했던 연예인 커플과는 솔직히 다른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이제 송중기 씨가 법무법인에 있는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송혜교 씨 아내를 상대로 내가 이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절차를 다 끝내고 나서 뒤에 얘기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정확하게 두 부부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이라든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상당히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불거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예. 아마 송중기 씨 입장에서는 송혜교 씨의 어떤 무언가가 이혼을 하게 만든 그런 결정력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뒷받침해 주는 거죠, 결국.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보검 씨와 송혜교 씨와의 불륜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남편 송중기 씨가 아내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허위 사실 유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사실 50대 50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제 연예인 커플, 뭐 스포츠 선수나 이런 공인들은 대중들한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개인들끼리 뭐 얘기를 주고 받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 가령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무슨 행동을 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 건데 실제 어떤 경우가 근데 이제 반면에 처벌되냐고 하면 지금처럼 그 박보검 씨,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고요. 또 오늘 박보검 씨 소속사인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제 억측들, 이제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는 이게 소위 이제 악플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표명한 것처럼 기존에 확인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일단 개인이시기 때문에 너무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거는 허위 사실이 분명한데도 유포를 하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게시를 하거나 적시를 하게 되면 그분은 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 내지는 사회적인 가치를 하락 내지 훼손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한다 그러면 우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시,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받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도 처벌받아요. 근데 실제는 이제 허위 사실로 예를 들어서 유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중처벌되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그 게시를 하거나 적시를 했던 이제 유포를 시켰던 그런 매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그런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면 우리 이 법에서 정보통신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제 70조 1항
이양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적시해양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적시해양 명예훼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글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린다던가 그런 부분은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형사처벌 외에 지금 뭐 소속사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막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이제 네티즌이라든 누리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듯이 고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 글을 올리신 분들은 결국은 다 벌금을, 초범의 경우에 이제 보통 벌금을 내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소속사에서 연예인들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고려해서 결국은 또 선처해서 고소를 취하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은 또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청소년분들,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직장인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함부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막 발설하시거나 이렇게 유포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일상생활 법률을 비롯하여 이제 연예인 사건 사고에 대해 속 시원한 이제 법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희 서프로TV 재밌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는 보다 더 유익한 법률 정보와 법적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